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2일째인 6일, 러시아는 계속해서 하르키우와 미콜라이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현재까지 러시아군 18,500명을 격퇴시켰으며 탱크 676대, 장갑 차량 1,858대, 전투항공기 150대 및 헬리콥터 134대를 파괴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적인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차 학살로 알려진 민간인 피해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 명분마저 모두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변명 여지가 없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피해의 유엔 차원에서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군의 이슬람 극단주의와 비교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퇴출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의회 내에서도 러시아 안보리 퇴출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를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우크라이나에게는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무기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휴대용 대전차 대공 미사일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최근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체코 국방부는 이미 T-72M 탱크 12대와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 BMP-1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국제의용단으로 참가한 이근대위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매체들은 해군 특수전단 출신인 이근대위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선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여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한국의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다라고 전하였고, 지난 2일 온라인 매체 부크비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러한 참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근대위 근황이라며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이근대위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국제의용군으로 추정되는 2명과 함께 총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매체에 국제의용군 대원으로 소개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근대위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맞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의 대변인 다미엔 마그루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근대위의 의용군 참여를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날 마그루 대변인은 이근 전대위를 비롯한 한국인들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국가가 나설 수 없어도 개인의 양심까지 통제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6.25를 돌이켜볼 때 그 많은 외국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역사가 있는데, 세상에는 이근 씨 같은 살신성인 의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화도 가족의 안녕도 지킬 가치가 있다고 보이네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하지만 그 상식의 바탕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법보다 우선인 것이 있다. 이 조건이 충족한다면 생명 존중과 그존엄성을 지키는 일, 그것은 초법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전 위법성에 대한 다른 생각들은 존재하지만 그의 경력과 능력이 우크라이나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근대위는 외국군 최초이자 수석으로 내비실 최고과정인 SQT를 수료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 내비실 훈련 책임자가 우리 측 해군 부대장에게 이근대위의 SQT 과정 입교를 허락해달라고 설득한 편지에서는 우리 CL 훈련을 받았던 인원들 중 가장 우수한 장교이자 초청한 유일한 동맹국 장교라고 칭찬하였고, 미국 시스템 내 최고 계급으로 승진할 만하며 대다수 신임 장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끝까지 수료하게 된 최초의 동맹국 장교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무기 지원과 국제의용단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러시아 전투기는 하르키우에서 약 12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이자움 지역 상공에서 격추되었는데요. 조종사는 곧 탈출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가 손쉽게 당했기 때문이죠. 수호이 35는 4.5세대로 분류되는 현용 러시아 주력 전투기인데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보다 큰 덩치를 자랑하는 대형 전투기이지만 레이더 탐지 면적은 더 작고 레이더 성능이나 속도 성능 등은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젠20과 젠31 등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수년째
수호이 35S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에 매달렸었는데, 이 전투기에 탑재된 이르비스-E 레이더와 117S 엔진 기술을 복제해 자신들의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정설일 정도로 수호이 35S의 성능은 막강 그 자체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러시아 무기의 스펙이 심각하게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1970년대 미국이 F-15 이글을 개발했을 때 소련도 수호 27을 개발했습니다. 소련은 수호 27의 레이더 N001이 170km의 거리의 적기도 탐지할 수 있어 미국의 F-15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미국 전투기에 비해 목표물 식별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졌고, 스펙상으로는 170km 거리에서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호의 전투기가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체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탐지하되 전투기인지 무슨 물체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파키스탄의 F-16이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에게 승리를 거머쥔 적도 있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F-16이 레이더 탐지거리 80km, 엔진 추력 29,000파운드이지만 수호이 30은 그 2배가 넘는 탐지거리 190km, 엔진 추력도 54,000이었기에 러시아 무기의 과도한 스펙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티코미로프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카탈로그 기준은 서구권과 큰 차이가 있는데, 공식 카탈로그 성능은 믿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티나게 또 심하게 허위 스펙을 게재해서 그렇지 러시아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러시아의 군납 방산 비리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식 부정부패는 돈 몇 푼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형식이 아닌 애초에 군수 공장이나 시설이 과연 존재하고 있긴 한가, 연구 생산 공정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가부터 의심해봐야 할 수준입니다. 일례로 무인기 개발 비용 50억 루블을 꿀꺽하여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2,600만 달러를 들여 전투기에 장착할 디로틱 D라는 방공 시스템 수주를 따낸 회사는 텅 빈 사무실에 고물 노트북 2대와 망원경만 놓아 사업비 전부를 헤쳐먹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국방부가 확인하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또한 최신 전폭기급인 수호이 34M에는 아예 미국 민간 GPS 항법 장치를 달았는데요. 자국 회사 자체를 못 믿으니 차라리 적성국 민간 장비를 쓰자는 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결국 이러한 방산 비리의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죠. 러시아군 최고 수뇌부인 푸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합참의장이 신형 방산품을 시찰 현장할 당시 브리핑을 맡은 세브첸코 소장은 신형 군용차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즉시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손을 넣어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당황해서 문도 못 열었죠. 이후 일정 내내 러시아군 3인방의 표정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전투기의 허위 스펙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중동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KF-21은 2020년대에 등장할 스텔스기 가운데 러시아산과 미국산을 제외 유일한 스텔스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KF-21을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 이미 에이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은 바로 내부 무장창인데요. 폭탄과 미사일을 스텔스화할 순 없기에 내부에 숨겨야만 전투기의 RCS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KF-21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단계라는 진화적 개발을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2029년 블록 2에서부터 내부 무장창을 비롯한 스텔스 요소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에이사 레이더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공대지 공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운용 가능한 무장도 추가됩니다. 한편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무기 개발 역사 자체가 러시아 무기를 고액에 사들여와 그것을 베껴 짝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믿기 힘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에서 중국 전투기는 비가 오는 날에는 대만 ADG에 침입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중국 전투기가 비에 젖으면 기체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도 웃긴데 더 웃긴 것은 자국 홍보방송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의 군사 프로그램 군무영 거리 진행자는 중국산 전투기 젠시피의 기체 청소 현장을 체험하였는데 담당 군인은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을 뚫고 수분이 기체에 들어가 내부 부품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정제를 바른 스펀지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이 군인은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다며 종종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도 없어 골치가 아프다.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뭐 러시아도 그 정도는 아닌데 역시 중국이 중국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자성어 중전 물딱, 중국 전투기는 물총이 딱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